자, 안녕하십니까. 사주 하나 보이시죠? 일단 사주는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뭐죠? 자, 우리가 뭐 사주를 풀을 때 무슨 살, 무슨 운성, 무슨 신살 뭐 등등 많죠. 거기다 뭐 음양, 뭐 오행, 육신 쭉쭉쭉쭉 나갈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음양 오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양 오행. 자, 요거 대충 빨리 하고 육신으로 가서 뭐 식신이 어떻고 뭐 상관이 어떻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음양 오행을 모르는 상태로 여기로 빨리 진입을 하게 되면 깊이가 없어지고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평징전이다, 적천수다, 뭐 궁통보감이다 이렇게 쭉쭉 얘기하는데, 원래는 그 다 공부해야 돼요. 다 공부해야 되는데, 제 견해로는 이 사주팔자는 뭐 통계학도 아니고 이론학인데, 이론 물리학에 가깝고 이론 천체학, 아니면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뭐 계절학, 뭐 간지학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자연을 떠나서는 사주를 풀 수가 없다. 자, 잘하는 거는 겨울이다, 그죠? 계절을 떠나서는 풀 수가 없어요. 음양으로 따지면 음이고, 오행으로 따지면 수고, 그죠? 뭐 육신으로 따지면 정관이고. 일단 음양 오행의 그 속성, 쓰임, 계절에 관련돼서 어떻게 그것이 발현되고 발현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먼저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나가신 다음에 12운성을 하건 12신사를 하건 뭐 신사를 하건 이렇게 나가야지 나중에 풀 수가 있고, 또 뭐 적천수처럼 너무 신강신약 용신론에만 너무 얽매이면 이 음양 오행이라는 자연을 약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배워야 하지만 처음에는 이 궁통이나 자평 요거를 먼저 하고선 해야, 이 궁통을 해야 음양 오행을 더 깊이 있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평은 약간 격국론에 가까우니까 육신론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자월의 병화. 원래 자월의 병화는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죠? 추운데 그냥 추우면 되는 거예요. 겨울은 춥다, 그죠? 근데 추워야 할 때 추운 것이 왜 문제가 돼요? 조우가 있어야 되나요, 꼭? 자, 이게 있습니다. 추운 건 추운 건데, 자, 이게 만약에 없다고 쳐봐요. 금생수가 안 되죠? 금생수가 안 된다는 거는 그냥 춥다예요. 근데 금생수가 된다는 거는 매우 춥다가 되는 거예요. 매우 추우면 이 목이 때에 이르러서 성장이 될까요? 자, 성장을 시키고 싶은데 성장이 될까요? 자, 이럴 때 보세요. 금생수가 됐다는 거는 매우 춥다. 이걸 금한순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매우 춥다는 거는
목이 자라려면은 수가 필요하죠. 그러면 수가 필요하면은 요 금이 금생수를 해줘야 돼. 근데 지금은 꽁꽁 얼어있는 요 상태에서 수생목이 안 되죠. 녹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녹일 때 수생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병이라는 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금환순행이 됐을 때 매우 춥고 매우 환경이 열악할 때 병화가 있다는 거는, 자, 나는 헝그리 정신, 이 춥고 열악한 환경을 내가 이겨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조후입니다. 그죠? 자, 금환순행도 안 됐는데, 금생수도 안 됐는데 요것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까요? 추워, 태양이 있어, 여기도 있고. 그럼 무슨 얘기죠? 나는 때에 맞지 않게 수생목을 하겠다, 싹을 틔우겠다, 급하게 나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싹을 틔우면은 죽어요. 그죠? 고개를 미리 들이밀어봤자, 내밀어봤자 성숙이 안 된다. 나중에 오래도록 가지 않는다. 싹을 너무 일찍 틔우면은 뽑힌다. 그죠? 자, 싹을 내밀었더니 춥다. 아직까지는. 그러죠? 아직까지는 겨울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라는 거는 수생목을 하라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수라는 건 원천이죠. 원천직이라고 하잖아요. 원천직이. 원천을 드러내다. 그게 뭐게요? 이게 뭡니까? 인간으로 따져서 배우다, 익히다, 그죠? 공부하다. 이렇게 수생목이 됐으면 공부를 잘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금환순행이라는 금생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오래도록 유지한다. 그 실력을. 그죠? 오래도록 유지하고, 금생수가 안 돼 있으면 반짝이다. 어렸을 때는 잘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지식력이 딸리니까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생목이라는 거는 이제 배우고 익히다. 항상 이거를 마음속에 담아 두신 상태로 공부를 하시고 사주풀이 할 때도 이렇게 써먹으면 돼요. 자, 내가 금생수, 나 공부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수생목 체계를 세워서 지식 체계를 세울 거야. 그죠? 체계를 세우다. 뭐를 향해서? 병화를 향해서. 목생화, 병화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다, 또 뭐라고 하죠? 동기유발이 되다. 그죠? 이분은 아주 능력이, 학습적 능력, 인간의 그 정신 능력을 배우고 펼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그 연구 능력이 우수하다고 보시면 돼요. 활용성이 높은 이 경금은 신금에 비해서 활용도가 높고 다양하다. 이거는 자기 위주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런 쪽에를 공부한다면 요거는 세상 타인을 위해서 또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학습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부만 하는 연구가는 신금이 더 맞겠죠? 신금. 그리고 요거를 뭐 활용한다, 써먹는다,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는 뭐 경금이 더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경금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기 무토가 있다. 그러면 이분은
연구원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다양하게 넓은 세상에서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학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토라는 거는 요 자수, 감목을 잘 써먹을 수 있는 환경에 내가 놓여 있다. 그래서 환경 적합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교육자적 기질이 있는 거예요. 교육자적 기질. 아까 여기 있죠? 연구 능력, 교육자적 기질. 만약 똑같은 선생님을 해도 신금이라면은 공직 쪽이라고도 보시면 되고, 경금이라고 하면은 뭐 학원 선생님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상술로, 나중에 상술로 이용하는 그런 다양성 있는 지식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관이죠? 정관. 배우고 익힌 것을 공직에서 써먹는다. 교사하면서 써먹는다. 그죠? 아주 자, 정관이 편인으로 가죠. 편인으로 간다는 거는 사실은 요거 음양으로 보면 좀 괜찮은 건데, 요거를 이제 오행으로 보면은요, 원래 정관은 정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인이 있다는 거는 일반적인 규율과 규칙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 임무를 수행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정관이 편인으로 온다는 거는 일반성을 주관화한다. 편인. 일반성을 내 개인적 능력으로 바꾸어서 수행한다. 그러면 이건 약간 보통이죠? 일반적이고. 근데 요거 같은 것이 돼요. 나만의 특기, 나만의 고집, 내가 원하는 식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라는 것이 편인이 됩니다. 그죠? 원래는 정관, 정인이 그 흐름이 잘 맞죠? 근데 이 육신으로 볼 때는 정관, 정인이 맞는데, 편인으로 온다는 거는 정관을 설계한다라고도 보시면 돼요. 편인은 항상 정관을 설합니다. 설한다는 건 뭐죠? 정관의 능력이 자꾸 떨어진다. 그죠? 처음에 잘 보였던 직장, 뭐 잘 보였던 남자, 괜찮게 보였던 남자나 직장이 왜 이상하게 나만 사귀고 내가 이 직장에 취업만 하면 별 볼 일 없는 관으로 바뀐다. 설이니까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많이 하는 게 정관 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관격은 원래 근이 필요 없어요. 정관격은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다가 되기 때문에 내 의견이나 내 주도권이라는 게 원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관 정인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굳이 근이 필요 없고 그 회사 조직에 충실하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하고 싶고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많으신 분이죠. 뭐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음이 편하진 않죠. 원래 자연은 생긴 대로 놀아야 되는데 정관이면은 그냥 정관만 있으면 돼요. 편하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다. 근데 이렇게 근이 있으면은 내가 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회의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은 달라요. 이렇게 반항기가 있고 주도기가 있고 하면은 이 정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순수하게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속마음으로는 좀 답답한 것이 있다. 그래서 뭐 상관도 있으니까
상관 기질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죠. 상관, 견관. 물론 이게 천간에 있으면 상관, 견관이 그대로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근인 사람들은 견관을 해가지고 토생금으로 간다. 뭐 이렇게도 돼요. 근도 있고 하니까 내 자영업적으로 간다. 이런 분들은 절제심만 잘 갖고 있으면, 절제심만 잘 갖고, 운이 이제 이분은 남자라고 치면은 목생화, 수생목, 젊은 시절에는 수생목, 목생화로 잘 가요. 잘 가는데 요것이 이제 강해지니까 언젠가는 뭐 직장을 나와야 되는가, 독립 창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순행을 하면 남자 같으면은 목과 그 다음에 화로 가죠. 화가 또 강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중년쯤 되면, 40대쯤 되면은, 40, 50대 되면은 뭐 중역을 한다든가 또는 독립을 한다든가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보시면 되죠. 신자, 삼합이 돼 있으면 좋아요. 좌우충도 돼 있고요. 충은 이동수가 있다, 변화 변동이 있다. 여기에 자라는 거에 머물지 말고, 겨울이라는 거에 머물지 말고 여름이라는 곳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 마인드가 있다. 신자, 삼합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왜 삼합이라는 걸 하느냐, 무언가를 개발하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수생목을 하는 거예요. 삼합을 한다는 거는 수생목을 해서 실력을 키운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이 좌우충이 되어 있다는 거는 나는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내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에 머무르지 않고 확장성 있게 나가고 싶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게 좌우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사주가 되어 있어도 뭐 사는 데는 능력자로 살 수가 있죠. 뭐랄까, 뭐 똑똑하게는 살 수 있을 거예요. 똑똑하게, 그죠? 뭐 배움도 깊고, 활동력도 어지간히 있고, 여기 이제 편재까지 있죠. 장악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은 사오미 방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오 근이 강하죠. 아주 그래서 주도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다. 방합근이라는 거는 세력을 갖다, 기득권을 갖다, 또는 사람의 어떤 모임 단체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되겠죠. 동호회 이런 모임을 많이 가질 것이다. 또 밑에 이렇게 근이 있는 사람들은 물욕이라든가 재물욕도 은근히 강합니다. 위에 비견겁이 있으면은 명예욕이나 성취욕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밑에 이게 근인 사람들은 은근히 재물이라든가 부한 쪽으로 가고 싶다는 욕망이 많은 것이 근이 있을 때 그렇죠. 자, 오늘은 요것저것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참고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